안녕하십니까. 이르시사 김은혜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어느새 닷새째를 맞고 있는데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식 만료할 때 하던 말이 있었죠. 굶으면 죽는다. 그렇지만 황 대표에게는 안 먹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안 먹히면 죽는다. 국민 공감을 사지 못하면 당과 본인이 위태로울 수 있는 칼날 위에 선 일요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 정국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이르시사는 한국당 비대위를 지휘했던 분이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실 때 많이 추우셨을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예,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외교 쪽으로도 한파가 좀 풀린 것 예. 같습니다. 지소미아가 일단은 고비에서 결렬의 위기를 넘고 일단 잠정적으로 연기하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요. 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애초에 저는 그 지소미아 파기를 이야기를 할 때 네.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대단한 오판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외교사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오판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여튼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그 지소미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서도 네. 얼마든지 그 뭐라 그럴까요? 정보를 소극적으로 준다거나 일본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거나 이러면서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건데 말하자면 있는 그 자체 체제 자체 집 자체를 갖다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나올 이런 어리석은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네. 이거는 이 정부가 경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지만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네. 어디 서 있는지를 모른다. 아,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우리 우방 입장에서 보면 늘 이제 중국 쪽에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확신을 더 강화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하자면 자신들이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고 또 그 의혹이 많은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몰랐던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걸 종합을 해보면 이게 단순한 한일 관계가 아니라 한미 관계일 당연하죠. 수 있고요. 네. 또 이게 외교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국내용으로 이런 사안을 의도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정부에서는 그래도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이거를 종료시키려 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걸 덥석 받은 거죠, 말하자면. 일본도 일본대로 나름대로 이제 국내 정치에 상당히 이용한 부분이 있고요. 네네. 우리도 어떤 외교적인 그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대일 감정을 붙이기 위해서 덜렁 네. 그렇게 외교적인 사안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죠. 민주당에서 그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한 보고서를 한번 냈다가 그 뒤에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요. 막판에 이렇게 결정이 돌아선 배경에는 미국 측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주류였었는데 청와대 측은 단순히 그런 건 아닐 거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올 거라고 경고를 하신 바 있었었는데요. 앞으로의 후폭풍, 저희가 어떤 거를 예상하고 긴장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교역 부분에 있어서 우선 당장의 자동차 부분에 관세를 높인다든가 새로 부과한다든가 이런 카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한테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아차 잘못하는 순간에 우리 군사 방위 문제에 있어서까지 방위비 분담금 큰 퍼펙트 스톰이 오죠. 방위 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문제가 자꾸 고집스러우니까 안 그래도 미국은 한국이 그렇게 말하자면 미국 전략상 그 중요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그 과거에는 유럽에도 많은 힘을 쏟아야 됐고 또 중동에도 많은 힘을 쏟아야 됐는데 유럽은 러시아가 이제 그 국력이 약해지면서 별 위협이 없게 됐고 중동에 있어서도 자기들 셰일가스로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니까 중동에 그렇게 힘을 많이 쏟을 이유도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지금 유일한 하나의 과제인데 외교에 있어서 거기에 온갖 힘을 다 쏟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힘을 많이 쓸 수 있게 되니까 사실은 한국과의 동맹의 중요성이 미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크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네.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가 오히려 일본하고 협력해가지고 뭘 좀 미국에다가 압력을 가할 일도 있고 다 있는데 오히려 자꾸 그 한미일 동맹 체제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니까 네. 오히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설사 지소미아는 지금 고비를 넘겼다 하더라도 네.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신뢰 관계가 상당히 손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좋지 않은 영향이 손상이 있을 수 있다. 됐고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느 쪽이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변수가 되는가 하면 북한을 어떻게 하면 중국 쪽에서 좀 떼놓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한 과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북한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쓸 거고 한국 쪽에서는 자꾸 중국 쪽으로 이렇게 붙어가 친중국의 입장을 취하니까 네. 차라리 친중국 입장 그럼 취해라. 우리가 받아낼 것은 다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가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완전히 잘못된 지금 외교 노선을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제 한반도 특히 이제 한국의 전략적 요충지 그래서 전략적 동맹이 중요한데 예. 이게 허술해지기 시작하고 예. 일본과 미국 쪽에서의 이제 우리를 끌어당기려는 힘 중에서요. 일본을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가 지금 지소미아에서 앞으로 수출 규제라든지 화이트리스트라든지 물론 복선을 일본이 애써 깔긴 했습니다만 예. 잘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본하고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핵미사일과 관련해서도 네. 일본하고 우리하고 협력을 해서 오히려 미국을 설득하고 네. 미국의 압력을 좀 같이 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본하고 이제 이건 단순히 어떤 서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에서 같이 가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두면은 일본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정부가 지금 보는 것은 그런 북한의 단거리 핵미사일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도 안 하고 자꾸 중국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이 가벼워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지소미아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그야말로 치명적 네. 그 오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없어도 북한과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였을까요? 지금은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제 반환점을 돌지 않았겠습니까? 예. 청와대에 계셔서 아무래도 이 시점에 가장 나라에 뭐가 필요한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북한도 그렇고 또 조국 사태의 그 썰물이 끝난 이후에 경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대통령께서 하시는 이야기나 그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담화문도 내고 하셨는데 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오히려 거짓말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하는 거짓말이라고 느끼기를 좀 바랬습니다.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거죠? 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사회 변화나 개혁이 이제 뭐 열매를 맺을 거라든가 제대로 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다든가 이런 네. 이야기들이 국민을 안심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거짓말하는 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현실 상황 인식이 그렇다면은 이건 네. 정말 위기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하나 네. 있거든요. 어떤 걸까요? 크게 걱정하는 게 청와대의 의사결정 능력이 거의 완전히 바닥이 났어. 이제 오히려 그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다고. 네. 마이너스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국 사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잘못된 결정을 한 거죠. 엄청나게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청와대나 정부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죠. 네. 근데 그 조국 그 교수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치명적이고 잘못된 결정을 경제 부분에 있어서나 외교 부분에 있어서나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청와대의 의사결정 능력이 저는 청와대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네. 한 번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은 내리 잘못된 결정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에 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야말로 최악의 그 외교적 그 오판이 있을 뻔했거든요. 지금 네. 일단 지금 이렇게 막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경제 문제에 있어서나 인사 문제에 있어서나 계속해서 치명적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문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실정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또
부인할 수 없는 국민들의 인식 중에 하나는 한국당은 그렇다고 해서 정책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수권 정당이냐. 우리가 당신들을 믿을 수 있는 아직까지 믿업지 않은 구석을 본다라는 입장이 꽤 주류인 것 같습니다. 몸을 담고 계셨던 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도 오늘 단식 닷새째입니다. 저녁 어제 보니까요. 이제 자리에 누우셨던데 어떻게 황 대표 한번 방문하실 계획이 오늘 있으신지요? 예, 오늘 오후에 서로 네. 사정이 되면 아침에는 의원총회를 한다고 그러고 오후에 가서 찾아뵙고 네. 그럴 예정입니다. 아, 방문하시게 되면 황 대표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주고 싶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선 건강 걱정 네. 해야 되겠고 마음으로라도 같이 해야 네.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죠. 네, 단식에 대한 여러 시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김 위원장이 보셨을 때는 황 대표가 왜 단식을 시작한 것 같습니까? 말씀 그대로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국정 전체가 지금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게다가 좀 지금 공수처 법안이라든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네.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이 상정이 돼 있고 또 통과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소미아로 일단 요구 조건 중에 하나가 수용이 된 셈이나 다름이 없는데 혹시 이제 단식을 지소미아는 사실은 우리 국내적 사안이 아니라 네. 외교적 사안이고 뭐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이거는 미국의 압력이 주요했던 거라고 우리가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구국의 단식이 주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은 이제 동감을 하세요?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네. 미국의 영향이 컸고 그러면서 단식도 아무래도 생각을 했겠죠. 단식에 네. 관해서도. 네, 담담한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일단 단식을 여기서 중단하자라고 제안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단식이라는 게 한번 시작하면은 쉽게 중단하기가 힘이 그래요? 듭니다. 그래서 여당과 정부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좀 그야말로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답을 내주셔야 됩니다. 아, 어떻습니까? 이제 뭐 저 추울 때 단식을 하니까 보통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행위로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쇄신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 거다. 리더십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이 당사자가 들 땐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견과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저는 이 정부에 대한 어떤 이 투쟁을 하고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하는 문제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당내의 그 리더십 문제나 인적 쇄신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황 대표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정부에 대한 그 투쟁이 이것이 그 당내의 여러 가지 리더십이나 과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만큼 네. 뭐 하나를 덮기 위해서 다른 무엇을 했다. 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지금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인적 쇄신이라든가 당내 통합, 보수권의 통합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오히려 저 단식으로 인해서 당 내에서의 쇄신이나 아니면 결속, 그거를 또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당 네, 부분. 네. 뭐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적 쇄신의 문제는 그야말로 복잡한 문제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네. 그 과제로 남는 만큼 아마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거다. 그래 네. 공교롭게도 단식 시작과 동시에 국민에게 부여받은 칼, 쇄신에 대한 의사를 표명을 했고 사무총장이 다음 날 발표를 했습니다. 뭐 30%를 없애든 아니면 50%가 날아가든 간에 이 쇄신, 한국당의 인적 쇄신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다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거는 참 단식하고 계신 분한테 이야기를 드리기가 참 못합니다만 결국은 지도부가 어떤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달렸습니다.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네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은 그야말로
대표부터 험지에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네네. 그리고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각오들 이런 네. 것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당내의 그 반발을 잠재우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에 분명한 원칙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30%, 50% 하는 말은 네. 국민들이 그만큼 이제 바라는 거니까 많은 그 인적 쇄신을 규모가 큰 인적 쇄신을 바라니까 거기에 응답하는 정도라고 보고요. 네.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천을 다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틀이지. 네. 이 당이라면 당의 정체성이 있고 그다음에 당 안에 지역구 여론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행적을 보였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에 대해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다가 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그 원칙과 또 어떤 특히 그 지도부의 희생 내지는 당의 그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 헌신적인 모습 네. 이게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당 지도부의 헌신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황 대표가 황 대표 측근부터 쳐내야 된다. 자기 손에 피를 묻혀야 된다는 그 각오를 말씀하신 건지요? 네, 말하자면 그렇죠. 결국 그 제가 참 이야기 드리기 쑥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네. 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협위원장 21명을 그 말하자면 당협위원장 자리에서 배제를 했는데 네. 그것 하면서도 결국 사무총장이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네.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당내의 여러 잡음들이나 네. 또 그 저항이나 이해관계를 이겨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 그게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네. 타이틀을 가졌든 안 가졌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부터 네. 조금이라도 물러설 그러한 그 말하자면 요인이 있으면 물러나는 그런 요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네. 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당내에서는 이번에 단식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황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당내에서는 쇄신에 대해서 지도부가 끌고 가는 방향으로 다른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 대표 중심으로 대표와 결이 좀 다른 분들이 공천에서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까? 글쎄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확고한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네. 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이 서야 됩니다. 네. 그 원칙이 서지 않고 일방적인 여론조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김세연 의원이 이런 공천과 관련해서도 이 좀비정당, 이 존재 자체가 민폐라고 일가를 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죠. 네. 공천 얘기가 나왔기에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대표님께서도 전에 한번 대구로 나가시려고 하다가 네. 험지를 가겠다라고 하는데 험지라고 하면 서울에 어디를 나가시는 걸까요? 우선 대구 제가 수성갑을 생각을 했었는데 또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해서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 대구 수성갑을 네. 하려고 하느냐? 아무리 수성갑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 수도권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네. 그런데 왜 비대위원장까지 한 사람이 수성갑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네. 제가 그러면 저부터 이제 놓겠다. 네. 당연히 놓고 그 다음에 험지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당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정할 수 없는 문제고. 황교안 대표 측하고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이야기야 늘 뭐 하죠. 뭐 직접 간접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당내 네. 의원들 여러분들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신다고 하니까 황교안 대표 측에서도 말리신 건 아니에요? 말리겠죠 아무래도. 네. 당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다 말리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아주 잘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내려놔야지만 대구 가는 걸 내려놔야지만 당에 대해서 또 네. 의원님들에 대해서 당신도 좀 내려놔라. 우리 다 내려놓자. 네. 그리고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버리자.
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이거 버리지 않고서는 말도 한마디 못할 것 같은 그러셨군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몹시 답답했습니다, 사실은. 김세현 의원의 어쨌든 선언 자체도 네. 이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좀 받아들여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이어진 계기가 아닐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표현 중에 네. 뭐 좀비라든가 뭐 존재 자체가 민폐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도 이제 상당히 좀 과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당과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충정이 네. 묻어나는 것은 선언이었고 네. 제 마음도 상당 부분 움직였습니다. 저희 즉답은 안 해주시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이 종로인데 그럼 예. 정세균 의장하고 한번 붙어보실 수 있는 건가요? 누가 됐든 네. 누가 됐든 또 어디가 됐든 제가 말하자면 당락을 떠나서 네. 험한 곳에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정말 상징적인 분들 아니면 상징적인 지역 네. 이런 것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정세균 의장도 상징적인 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글쎄 네. 당과 상의해보고 네네. 당의 의견이 어떤지를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도 여쭙지 않을 예.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당에서 보기는 할 텐데요. 김 위원장님의 보수 통합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냥 모아서 네. 우리 한 팀이 되자 이래가지고는 국민이 이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을 위해서 통합을 하는지 또 그다음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통합을 하는지가 네. 우선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 논의가 이제 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다가 멈추고 하는데 우선 환경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든가 저지되든가 결판이 나야지만 통합 논의가 제대로 네. 본궤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기적으로 아직 좀 그런 상태고요. 두 번째는 그 시기가 다가올 때까지 네. 이 물밑으로 그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네. 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의 가치가 뭐고 그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보수권의 정치를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안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 작은 회사 둘을 합병을 하든 M&A를 하더라도 뭘 가지고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업은 줄이고 어떤 사업은 더 키우고 어느 부서는 줄이고 어느 부서는 더 늘리고 인적 쇄신이나 구조조정은 얼마나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네.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네. 그것 없이는 M&A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늘 이제 대안을 만드는데 주력해 주셨던 분 같아요. 그리고 핵심과 아젠다 어떤 이슈로 가야 될지 오늘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뭐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예. 국민들이 아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래요. 아, 생전 처음으로 이 나라 정치와 이 나라 행정을 보고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네. 여야를 떠나서 좀 그런 온 국민을 이렇게 우울하게 만드는 이런 일에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